오늘 이야기할 책은 미움받을 용기이고,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 그러니까 아들러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래요. 그래서 일본 작가가 쓴 건데, 일본의 아들러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읽어봤을 거예요. 여기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처음 봤어요. 집에 책은 있죠. 아, 이거 제가 상관없지만. 속편도 나왔어요. 초록색 책으로 맞아요. 나왔는데, 나왔더라고. 근데 읽어보는 게 좋고, 뭐 제가 할 거는 항상 이렇게 후려치고 이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현실에 어떤 문제든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게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신이 그 메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거를 뭔가 변화시킬 용기만 갖는다면, 이제 그 용기가 뭐 여기 말대로 미움 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용기만 갖는다면 다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설명한 책인데, 그 삶이라는 건 여기서 책 딱 부제에 보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행복한 걸 좋다고 말하는 거죠, 이 책에선. 그래서 쉽게 학문적으로 나누면 원인론, 너의 어떤 게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목적론, 너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걸 하느냐, 이 두 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후려칠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일단 이 책을 처음에 스타트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원인론과 목적론처럼 과거의 원인보다는 현재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현재고, 현재의 목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주관적인 세계에 산다고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뭐 너가 과거 때문에 그래, 그것도 너의 주관적인 지금 현재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뭐 아들러의 대가와 완전 청년이 대화하는데, 청년이 이거를 이해해가는 과정처럼 대화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뭐 경험을 얘기하자면, 너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이 직접적인 너한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너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그 경험에 너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너가 그 경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청년이겠지만 인생에서 그 인생은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타인을 어떤 경쟁적인 어떤 대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타인을 도구로 한 나 자신을 목표로 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말을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라이벌이 저 사람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기는 걸 도구로 해서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게 목표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저 사람을 이기는 게, 저 사람이 나 상대로서 저 사람이 어떤 나의 목표가 돼버리도록 잘못 생각할 경우에는 경쟁에 빠져서 마치 내가 그 사람한테 지면 내가 평가절하되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가 경험에 대해서 잘못 의미를 부여한 거고, 그 사람을 도구로, 이 상황을 도구로 나를 성장시키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크게 나와 세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결국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데, 이 나는 이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요 부분, 나랑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 나는 개인이란 너 혼자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이란 사회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고, 사회라는 맥락 속에 너라는 개인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개인이지만 공동체 감각, 사회적인 감각, 사회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네가 있을 수 있는 곳을 정한다는 거예요. 내 친구, 이 사람들이 내 친구고 이 사람들과 내가 공감할 수 있고 이 사람들과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 라는 내가 있을 곳, 내가 있는 공동체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맥락 속에 개인을 이해해야만 내가 나 스스로 쓸 수 있고 그런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며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나예요. 그래서 이 나도 이 세계랑 연관지어서 얘기했잖아요. 또 큰 파트인 이 세계, 이 사람이 말하는 세계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지만 내 중심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에서 내가 중심이면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고 내가 중심인데 이 지도에서 중심은 딱 누구든 보든 가운데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본이면 우린 실제 지구는 둥그니까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 누구나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니까 내 입장에선 내가 주인공, 내가 중심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모두가 주인공이고 꼭 내가 중심이 아닐 때도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 모두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사회고 그 맥락 속에 개인이 있고 그게 너가 주인공이고 중심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모든 개인이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심의 역할도 하지만 꼭 중심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좀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민주주의라서 우리 사회의 주인이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을 때도 있고 중심이 아닐 때도 있지만 나는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중심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면 민주주의니까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기서 개인, 나와 세상, 세상이랑 개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우리나라 저희가 공부할 때 한국 역사를 국사라고 배웠잖아요. 나라 역사라고. 그것도 잘못했다고 한국사라고 바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국사래요. 그래서 한국사 세계사, 국사 세계사가 아니라 한국사 세계사인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사라는 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사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지만 한국사라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한국사라는 건 뭔가 한국이라는 국한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라는 개념으로 넓히는 건데 이걸 보면은 내 개인이 속되어 있는 공동체 정도를 어디로 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사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아닌 거고 한국사라고 하면 나는 한국에 포함된 거고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면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자신의 나라의 역사인데 이것도 주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데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사실은 세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냐라고 하면 그걸 당당하게 세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세계사와 우리 한국 역사라는 게 구분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의 소속 정도도 아직은 정립이 안 된 시대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비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심리학 책이니까 이런 심리학이 예전에는 소유의 심리학 예전에 우리가 실제 산업도 소유의 산업 시대인 거에서 사용의 심리학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소속돼 있고 소유하는 심리학이 아니라 이 심리학을 사용하는 시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공유경제처럼 시대가 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심리학도 변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들러가 좀 더 현실 시대에 맞아서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유의 심리학이라는 게 프로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후려치다 보니까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딱 여기까지가 제가 후려친 거예요. 아주 짧죠. 짧고 좀 어렵죠. 네, 저도 이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그냥 대화하면서 푸는 건데 근데 이 대화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는 스타트는 원인론과 목적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와 세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나와 세계가 사실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 맥락 속에 개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얘기해보고 싶은 게 우리 나라에서 우리 주변 삶에서 이게 개인주의는 보통 이기주의로 생각하고 욕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공동체주의란 여러 단어들이 다르게 있는데 그건 다르게 쓰인다는 걸로 전 이해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개인주의가 꼭 나쁜 건가요? 개인주의가 어떤 식으로 현실화돼야 좋은 건지. 저는 이기적인 게 꼭 개인주의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도 중요하고 집단도 중요한데 집단만 중요시하는 게 집단주의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이 좋다면 개인의 일부를 희생해도 된다. 근데 저는 개인을 좋게 하는 게 집단이 희생될지언정 공동체로선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회적 맥락 속의 개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은 개인으로 따로 볼 수 없고 사회랑 묶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개인을 존중하는 게 결국 공동체를 존중하는 거고, 집단을 존중하는 건 이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개인 모두 다 무시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듣는 생각은 누가 막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면 쟤는 왜 이렇게 해방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 같이 뭐 하는데 안 하면 막 뭐라고 하고, 너 이기적이다. 뭐 흔히 뭐 여자들 입장에서는 다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 가족 생각 안 하고 너만 생각한다, 너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그런 걸 많이 겪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집단주의 사회, 전체주의 영향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분명히 느껴보신 게 있을 거고 개인 생각도 있을 테니까 한번 여기서 말하는 개인과 세계는 사실상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하나인지 하나가 될 수 없는지. 말은 되게 어렵겠죠, 제가. 말을 되게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책을 안 읽어봐서. 네,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후려친 건 책을 요약한 게 아니라 책의 핵심 내용을 제가 제 나름대로 후려친 거기 때문에 이걸 제 말을 들었다고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아까 빗대셨는데 그 민주주의를 개인주의로 해석을 할 것이냐 공동체주의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해석이 갈리지 않을까요? 공동체주의가 사실 저는 개인주의 같아요. 둘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개개인이 모두 존중하게 되면 그게 그 공동체,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존중되는 방식이잖아요. 나는 집단이라는 게 동호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국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중 그런 집단이 그런 구성원들의 뭐라 그러지, 이익을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없으면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난 계속 말하잖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국가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우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그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항상 얘기하죠. 국가가 되게 대표적인 개념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서 삼성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으면 사실 삼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삼성이라는 집단은 없는 거잖아요. 그 5명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만드는 삼성이, 그 몇 명이 삼성에 속한 사람인데 그 몇 명이 희생해서 삼성을 위해서 일을 해요. 삼성은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삼성이잖아. 삼성이 잘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익이지. 그 야근을 해라. 이 사람이 개인이 희생을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 삼성에 10명이면 10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삼성이 10분의 1 희생해서 삼성이 이익이 되는 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라는 게 사실상 없는 개념이고, 이걸 좀 강력하게 주장하자면 이거 안 되나? 종교 같은 게 사실 종교 그만할게요. 아니 우리끼리 괜찮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괜찮고 그 이게
누가 들으면 추상적인 개념. 이사장 혼자 까이는 건데 뭐. 자유롭게 말하세요. 그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예를 들어서 원시 부족에서 뭐 곰신을 모신다. 그럼 곰신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근데 곰신을 위해 누가 제물로 바쳐져요. 그럼 곰신을 믿는 어떤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을 희생해서 그 집단에 없는 곰신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이고,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여서 뭐 합의를 해서 이 5명이 모여 있는 걸 위해서 뭘 한다. 이건 공동체죠. 제가 구분하는 건 그 용어를 일단 그렇게 구분해요. 공동체냐, 집단이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없는 집단을 위한단 말이에요. 그게 회사로 생각하면 좀 복잡하겠죠. 회사는 그 회사의 집단이란 상징적인 개념을 소유하는 어떤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에 이사회가 있고 뭐 주주가 있는데, 국가라는 건 명확하게 민주주의 원칙으로 구성원이 그 집단의 주인이고 그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 구성원이 이 집단의 구성 요소다라고 하지만 구성원을 전쟁에 내몰아서 죽이고 그 없는 집단의 위상을 높이잖아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돈이나 어떤 물질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면 집단주의는 개인을 희생하고 집단을 우선시하는 게 집단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랑 개인을 둘 다 고려를 하는 거라고 정의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개인이 희생하는 게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공동체를 위해서 그 개인들이 합의한 내용이면 그거는 개인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들이 옷을 입고 다니고 싶지 않은데 입고 다니는 거는 서로 합의를 해서 입고 다니는 건데 그걸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교복 입히는 거. 교복 입히는 거예요. 그거는 합의 안 했잖아요, 본인들이. 경제적인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집단, 이 한국 사회란 집단이 학생들한테 교복을 입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 거고, 학생들이랑 개개인은 거기 합의를 안 했지만 거기 쫓아가는 거죠. 개인이 희생당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교복, 어떤 학교는 후드티를 교복으로 입는 거예요. 학생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공동체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막 좋아가지고 막 회색 후드티 입고 막 다니는데 그건 애들이 합의를 한 거니까. 그게 그것도 교복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아이들의 색깔 의견을 통일한 받아서 네. 색깔을 통일한 것 같아요. 근데 교복이 뭐 입느냐 마느냐 뭐 어떤 색으로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단주의 그거를 그 애들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그 학년이 애들 합의를 해가지고 한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다음 1학년이 그거를 합의를 안 하고 애들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해라고 하면 그게 집단주의인 것 같아. 세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세대가 그 학년이 합의한 건 공동체가 합의한 건데 그 공동체가 합의한 걸 다음 학년까지 강요를 하면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집단의 힘으로 강요한 거잖아요. 니들이 그냥 해.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주의가 우선된 거고. 좋다고 했으니. 내 생각은 조금 다 이 얘기는 아닌데 네. 후드티는 입힐 건데 색깔을 선택하라 그럴 것 같아. 그러면 학년별로 색깔이 자연적으로 나눠지면서 걔네 그 구성원들은 우리가 선택을 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서 우리가 신나게 입고 다닌다 이런 거고, 이 통치술. 교사들은 색깔만 보고 걔가 몇 학년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고. 제가 본 거는 전 학년 다 회색이었던 걸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배지나 뭐. 그럼 또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결정됐냐에 따라서 집단주의가 우선됐는지 개인주의가 보장됐는지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있는 사람이 그래 너희 불만 좀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한 건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냥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개인의 권리를 잘라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의 저는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나마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내가 잘라냈으니 너도 잘라내라 이런 말을 하는 그건 강요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복잡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전 나쁘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게 오히려 한국 사회는 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내 선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저는 그거는 이기적인 거, 개인적인 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왜냐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하는 것도 내 기준으로 제가 이기적인 건데,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러는 너는 내 기준에서 이기적인 것 같은데 왜 그걸 나한테 강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그냥 주관적인 그거인 것 같고. 예전에는 사실 개인이 알아서 했을 때 이게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상태가 있겠지만 안 되니까 집단이라는 걸 내세워서 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 네, 유발 하라리 그 책에 나오는데, 인구가 몇 명 이상의 집단을 통솔하기 위해선 그 집단이라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대요. 그렇게 안 되면 통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원 합의로 돼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일부의 불만은 잠재우고 집단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필요하다고. 근데 사실 그 개념이라는 건 없다고. 근데 없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능이 있을 때부터 인구가 그 이상 합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집단주의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인간 정도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국가도 국가의 영토라는 것도 지들 마음대로 근거는 그 여기부터 우리 땅 한 거니까 사실상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 한 말씀 중에, 그러니까 정리해 주신 게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다른 거랑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제 개인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심이 되는 거 같이 설명이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인공이 주인공인 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또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야기가 주인공 중심으로 갈 수 있지만 다른 걸 중심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전체에 이 주인공이라는 개인이 맥락 속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 전체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개인이라는 게. 그게 주인공들을 위해 엑스트라들이 희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조연이 여기서 아까 후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조연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조연이라는 어떤 상황. 책을 쓸 때는 그 시점이 정해지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주인공이죠. 근데 만약에 같은 내용의 등장인물 5명이 각자 주인공인 책을 쓸 때 이 사람은 주인공일 때도 있고 조연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은 한 번만 주인공이고 4번을 희생한다, 이렇게 된다고 설정을 하는 건 우리 시각이지, 사실상 각 스토리에서 각자는 자기 삶의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개인이라는 건 절대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돼서 볼 수 없다는 거고, 개인의 의식도 있지만 사회적 의식도 형성이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이게 무슨 정확히 이건 이거구나,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걸 그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얘가 말하는 거 그냥 뭐 대화에 따라가는 거니까, 둘이 대화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어떤가라고 해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저는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한 게, 저는 개인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중심이고 부수적인 공동체나 혹은 다른 관계들이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중심이 되는 건 개인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상대방이랑 이렇게 뭐 감정적인 교류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돈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는 거지만, 저는 그런 공동체나 이런 집단은 저는 부수적이라 생각을 해요. 개인이 제일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 부수적인 걸 위해서 내가 좀 더 그것들한테 뭐 투자를 해서 내가 더 이익이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희생할 수 있겠죠. 그런 개인적인 선택은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개인적인 선택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외압이나 다른 데에서 뭐 마땅히 이래야지, 뭐 설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래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다른 걸 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좀 안 좋은 선택이라고 그러면 생각해요. 개인이 공동체를 해치는 선택을 본인을 위해서 한다면요? 명박이처럼? 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가 간다를 알고 있는데 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면 그건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불법이 아니라면 그때의 법으로 불법으로 정리할 수 없는 편법으로 그게 빠져나갔다면 그 개인의 선택이랑 도덕적인 거랑 법이랑은 따로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건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근데 그 사람이 이러한 리스크, 살인을 하면 법에 처벌받는다든가 그때만서만 생각하는 거네요. 이 세상에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고 나한테 돌아올 사회의 피드백이 뭔지만 감수하면 된다? 근데 예를 들어 살인을 했는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에서 이걸 살인을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했으면 그 다음에 리스크는 일단 받잖아요. 예를 들어 들키거나 뭘 했을 때. 왜냐면 도덕적인 거는 개인적인 거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받는 거는 두 번째 일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보고 리스크는 받되,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도 선택을 한 거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보통 그런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명박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리스크를 안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선택을 했겠지. 그렇죠. 그죠. 뭐 내가 이거 하고 감옥 가야지 그럼 이렇게 하고 괜찮다? 하진 않으니까. 아주 리스크를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될 거 했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알았다, 그리고 그걸 아는데도 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큰 이슈까지는 근데 이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그 특이한 케이스가 저희가 아니니까. 예전에 한 얘기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잘못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작은 잘못이 쌓이면 공동체의 어떤 큰 어떤 안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게 막 다 신호위반하고 그냥 뭐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개인주의라는 거는 이기주의지 그건. 근데 그래서 이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낸 거긴 하거든요. 너무 많이 생각해 봐야 돼서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명 공격하는 것 같아. 그림이. 아니 이렇게 하면서 논의를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예시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냥 철회할게요. 중국집을 갔어요. 회사원들끼리 과장님이. 근데 과장님이 짜장면 시킨대. 다 짜장면 하다가 한 명이 짬뽕 시켰어요. 그러면 통일을 안 시키고 얘들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기분이 상해서 전체적으로 욕먹을 걸 알아요. 근데도 그 사람이 짬뽕을 얘기를 한 선택이 맞냐,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로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요, 비교를? 그냥 그거를 보자면 그 직책이 높은 상사는 그 집단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고 이 집단주의에 반발한 거잖아요, 개인은. 근데 개인이 반발했을 때 그 집단주의의 권력자가 그 피해를 모두에게 전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공동체주의로 해석을 하면 공동체주의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개인한테만 하면요. 넌 왜 다 짜장면 시켰는데 너 짬뽕 시켜? 라고 하면 짬뽕을 먹고 싶어서 시켰겠죠. 그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였는데 상사 중에 자꾸 자기 생각에는 웃긴 얘기를 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웃기다. 이거 웃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웃어. 난 들으면 저게 웃겨? 난 이랬거든. 저게 웃겨? 근데 그게 쌓이다가 난 잘렸지 진짜.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그 소수나 개인이
그 집단의 합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요? 아까랑 똑같은 경우야. 제가 짜장면? 아는 건 아닌데. 짜장면을 시켰어. 그래서 짬뽕을 먹고 싶어서 짬뽕을 먹고 싶다고 얘기했어. 그럼 분위기가 쎄한 거야. 한 명이 이렇게 그 과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네 명이 그러면 저 배달이 늦게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위기가 쎄했어. 이런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공동체 있을 해가 수 되는 있죠. 걸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살짝이라도. 그 공동체가 합의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뭔가 시켜 먹을 때 같은 가격으로 같은 걸 시켜 먹으면은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근데 누군 볶음밥, 짬뽕 가격이 달라. 배달 시간도 달라. 그럼 이거를 서로 합의했냐?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테니 너도 먹고 싶은 걸 먹어라.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가격 차이나 시간 차이는 서로 배려를 하든지 서로 나중에 조절하라는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 똑같은 걸 시켜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집단주의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요를 한 거죠. 난 짜장면. 그러면 이게 합의를 했을 때 집단이 커지면 전원일치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 합의의 과정에서 전원일치가 되기 힘드니 개인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짜장면집에 갔어요. 아까 중국집에 갔는데 누구 한 명이 난 짜장면 한다고 해서 다 짜장면 시키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암묵적으로 개개인이 원하는 걸 먹어라. 합의할 수 없으니까. 뭐 거기 앉아가지고 야 우리 메뉴 통일해야 되는데 뭐 먹을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도 힘이 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야 다 이거 먹어 이렇게 못 하니까. 근데 그거를 결국엔 결제 라인이 딱 한 명한테 갖고 그러니까 다 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그 전에 그 회사야. 네.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회사인데 네, 잘리는. 그냥 밥을 같이 먹어요. 먹으면 내가 항상 제일 늦게 먹거든. 천천히. 응. 제일 늦게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시켜 먹으면 나는 아직 먹고 있는데 막 치우는 거야. 아니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게. 거기다 놔두라고. 나 먹고 있잖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으면 그런 거야. 넌 밥 좀 빨리 먹으라고. 너 때문에 지금 못 가고 다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그냥 저 혼자 먹을게요. 그냥 먼저 일어나세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예 그 사람들과 같이 안 먹게 된 거야 밥을.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거지.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사회생활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아 그냥 난 밥 좀 편하게 먹자고. 나는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여기서 깽판을 쳤어. 그냥 난 밥 좀 편하게 먹자고 그러는데 너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사회생활 왜 그따위로 하냐. 이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이 늦게 먹잖아요. 늦게 먹었는데 늦게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먹냐 하면서 빨리 좀 먹어 라고 하면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명이 여러 명한테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기다리면은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지금 말한 것도 그런 상황이죠. 보통 내가 가면 마지막까지 되는데. 먹기 때문에. 근데 기다리면 그거는 또 그 늦게 먹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지. 만약에 먼저 먹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뭔가 버리고 가는 건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고 또 기다리자니 너무 싫고. 근데 그거는 개인을 존중을 안 해준 거잖아요. 제일 늦게 먹는 사람이 진짜 괜찮다. 먼저 가라. 너네들 기다리면 너무 불편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쌩까고 내가 불편하니까 난 기다리겠어. 이렇게 하면서 다 막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빨리 그렇죠. 먹으라고. 그게 개인적으로 합의가 안 된 다 개인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자기 이기심을. 나는 너를 버려가는 게 미안하니까 기다리겠다. 다른 사람은 존중해줄 마음이 없고 다른 개인은 존중해줄 마음이 없고 나만 존중하는 그러니까 거죠. 또 집단주의죠. 집단이란 개념은 내가 삼성이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삼성의 룰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 늦게 먹겠다, 뭐 따로 먹겠다 이러면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집단이 와야 되니까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같이 먹자. 뭐 너 도대체 왜 자꾸 따로 노냐? 같이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10명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아씨 놓고 하기 좀 그런데라고 그러니까 다들 안 가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놓고 하기 그런데 쟤 혼자 놓고 하기 그런데라고 해서 다들 안 가고 있는 상황이면 개인이 여러 명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명한테 이제 광역 도발하는 그게 거잖아요. 해악을 끼치는 걸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집단의 리더가. 그 집단의 리더가 야 편하게 먹고 가자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 집단 리더가 야 어떻게 두고 가냐 버리고 가냐 막 어떻게 사람을 버리고 가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또 난 그냥 가도 될 것 같았는데 라는 사람도
뭐 가자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마치 너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게 집단에 피해를 준다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지. 사실 뭐 좀 그러니까 물론 밥 얘기로 했으니까 좀 가볍긴 하지만 뭐 다른 예도 있을 수 있죠. 뭐 왜 너는 너만의 작업 방식을 고수하냐? 다 같은 작업 방식이 있는데. 근데 다른 메뉴를 시키면 다르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집단주의적인 사회에 사니까 집단의 어떤 룰을 깨면 내가 그 집단이 피해를 주고 집단 모두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집단을 리드하는 리더의 의사일 뿐이지 개개인의 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퇴근 문화 같은 것도 그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잖아요. 뭐 얼마 전에 들은 거는 뭐 어떤 회사는 그 부서의 그 리더들이 10분 전에 무조건 그 퇴근 시간 10분 전에 무조건 미리 퇴근하는 거 그걸 규정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남는 직원들은 자기들 맘대로 내가 칼퇴하고 싶으면 칼퇴하고 더 눈치 보고 퇴근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다른 곳은 내가 그 팀장이랑 아예 분리되어 있어서 공간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때 그 다른 부서의 팀은 야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가냐? 하면 이제 팀장 안 가면 못 가는 분위기로 되는 거죠. 먼저 가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리더가 이렇게 주는 분위기 그게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공동체주의가 아니죠. 그건 개인을 이렇게 공동체로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의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부장님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잔업을 해야 돼. 근데 잔업하면 다들 안 가. 안 가. 근데 내가 여기서 뜨면 작업을 못 해.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모두를 위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작업을 못 해. 그럼 이 선택은 과연 잘한 거냐? 그거는 그 전에 그 사람이 선택을 잘못해왔던 거죠. 분위기를 내가 안 가면 못 가는 분위기로 만들지 않고 그 전에 계속 왜 안 가냐? 내가 못 가면 왜 안 가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게 만들어 의사소통을 했어야 됐는데 왜 입이 있는데 왜 그 전에 의사소통을 안 하고? 저기 그 회사 얘기를 한번 할게. 그 회사 왜 그래요? 그 회사에서 모든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지금. 잠깐 이 얘기가 거기 많이 나. 그 회사는 보통 이제 윗사람들이 늦게 가요. 항상 맨날 늦게 가. 그냥 할 일 없으면 회사 거기 그 TV 이거 있고 뭐 그런 데 있거든요. 그냥 거기 앉아 계속 TV 보고 막 그래. 할 일 없을 때. 집이 무섭구나. 아니 집이 아니라 그 우리 나 때 내 직속 바로 이제 실장이었는데 실장이 항상 그 부인이 늦게 퇴근하니까 서비스업이라 해가지고 항상 일이 없으면 늦게 나가서 픽업을 해서 부인 픽업해서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집을 못 가잖아. 날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랬지. 그 우리 용기 미움받을 용기. 우리 뭐 우리가 이뤘을 때 일 많으면 맨날 밤새고 일하는데 이뤘을 땐 좀 일찍 퇴근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야. 아 이뤘을 땐 일찍 가라고 왜 남아있냐 니네? 그런 거야. 근데 한 2주 지났나? 회의하는데 딱 그 사람이 또 그런 거야. 니들은 윗사람이 퇴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줬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냐면 그러니까 저 아까 그게 왜 얘기했냐면요. 그러니까 부장이 새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얘기를 아까 한 게 부장이 그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사원들이 새로 다른 데에 그런 억압적인 걸 느꼈다가 왔어요. 혹은 그 억압적인 있었던 부장 자리에 다른 부장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혹은 누가 다른 신입사원들이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는 곳에서 다 왔으면 일단 다수가 시스템이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 간다고. 근데 내가 남으면 애들이 안 가. 근데 얘들이 위해서 가기에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잔업을 못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 그럼 그때 개인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리더로서
그 시스템 바꾸면 네, 되죠. 바꾸면 되죠. 이게 일반 직원이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어떤 리더면, 시스템이든 모두가 개인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하도 그런 걸 묵살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깔려 있으니까 이건 집단주의죠, 그냥 그리고 이제 집단주의. 새로 리더가 왔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다 눈치를 봐요. 이 사람이 보면 가도 되나 안 되나. 그치. 한 일주일 동안 관찰만 하고. 관찰하다가 직원 이제- 입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새로 온 사람이 약간 가도 된대. 그러면은 이때다. 이때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하고 갈 거니까. 아니면 짱 안 되는데 야 먼저 가봐. 어떻게 하는지 보게. 아니면 그 전에 단합을 해가지고 새로 온 사람들한테 원래 이게 칼퇴가 분위기인 그리고 것처럼 하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일반 직원인데 난 남아서 해야 되는데 남아서 일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너가 제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네 일이다. 네가 남아서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가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약간 이탈 행동을 하면은 리더한테 욕을 먹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그 동업자들 같은 비슷한 있는 사람들이 집단 피해를 받을까봐 막 욕을 그러니까 그게 하는 다 경우가 참 많잖아요. 집단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한테도 욕먹을 일이 없죠 사실은. 왜냐면 리더가 뭐라고. 리더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건 집단의 어떤 룰을 지키라는 건데 그게 만약에 뭐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내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내가 희생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집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라는 게 여기 얘기고 여기서 아까 말한 그런 전제들도 다 원인론으로 생각했을 때 전제지 목적론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걸 해결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원인론과 목적 우리가 모든 걸 원인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 이러니까 이렇다기보다 목적론으로 현재 그게 목적이 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개인의 목적이 잘못됐으면 그만큼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겠죠. 그 대다수가 목적이 잘못됐다고 치면 거기서의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소수가 굉장히 선한 그러니까 얘들 도덕적인 잣대로 한다면 선한 딱 목적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의 목적을 개인을 존중 할 수 없겠죠. 집단의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왜냐면은 이거는 집단이라는 건 다수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집단이란 개념을 움직이는 사람이나 소수의 집단이라는 거죠. 만약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다수의 합이기 때문에 그건 집단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가 되는 거죠. 그게 왜냐면 네. 기독교가 완전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서구 사회에 보면 혼전순결을 딱 강요시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념들도 사실 다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의 지도자나 리더들이 말하는 개념, 집단적인 개념일 뿐이지 상징일 뿐이지.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99명이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왜 혼전순결을 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더 자유로운 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게 더 마땅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99명이 그걸 만약에 소수를 배제하면 그건 집단주의인 거죠. 근데 그 한 명이 근데 또 거꾸로 그 한 명이 막 살인이나 뭐 이렇게 또 악한 걸로 막 남한테 해를 끼쳐요. 그럼 그거면 그 상황일 때 소수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해를 끼치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집단이 소수한테 해를 끼쳐도 안 되고 소수가 다수한테 해를 끼쳐도 안 된다. 근데 그 해라는 게 주관적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또 누가 이렇게 막 상해를 입혀서의 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해고. 근데 다수가 봤을 때 얘가 하는 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얘가 이게 선한 건데 그 개인의 해가 돼야 되는 건데 해가 안 되죠. 사실 만약에 말하는 걸 따지면 교회 사람들은 뭐 교회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동성애자를 보고 막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는다. 그걸 만약에 증명할 수 있다면 해지만 그런 건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상의 상징, 관념, 집단이 해가 입는 거지 내가 해를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해를 입는 거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르죠. 얘가. 그러니까 분위기를 깨는 걸 해를 그러니까 끼친다라고. 직접 1대 너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분이
안 된다고 하신다라는 걸 가져오면 그때부터는 안 된다는 거. 어떤 집단이라는 관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용서하지 않는다, 막 우리의 무슨 동맹을 깨서는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런 관념, 그러니까 뭐 집단적인 걸 가져오면은 99명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집단적인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이든 뭘 통해서 99명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 명이 그 목적이랑 완전 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일 쉬운 거는 한 명을 배제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을 존중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 99명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그쵸. 신념대로 봐도 얘가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각자의 목적이 그게 착각이라고요. 자기 신념이라는 게 내가 피해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상징적인 그 가상의 개념이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몸이 아플 수는 있죠. 너무 뭐 신념이 다쳐서 내가 아파 막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개인이 직접 해를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한 명이 막, 그리고 이 99명이 한 명을 배제하면 집단주의고, 이 한 명을 포함시켜서 이 한 명한테 해를 가지 않게 바꾸려고 하면 공동체주의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 이런 개인을 계속 배제하는 거면 이 공동체가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이게 저가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된 게,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얘를 합의를 해야 된다 해서 가져가는 게 중간에서 그 소수한테 폭력이 가해지는 것 같거든요. 느낌으로 그게 데려가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채로 가져온 폭력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잖아요. 너가 마음이 병들었구나, 내가 고쳐줄게 하고 이렇게 걔 의견을 묵살해버리잖아요. 이건 폭력이죠. 이거는 교화시켜야지. 교화시키는 거죠. 약간 뭔가 개종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다는 거를 개인으로서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집단주의에 빠져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입장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집단만 상상한다면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냥 폭력이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데 그냥 강요할 거면서 합의하자고 지금 합의하는 되게 생각이 둘이 잘 맞아서 지금 둘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꺼낸 것도 우리나라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냥 집단과 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개인을 이렇게 용인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배제하거나 얘를 바꿔서 집단화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공동체주의로 뭔가 하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회주의로 몰려서 좀 이렇게 레디컬하다고 몰려가지고 안 되는데,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책도 많이 읽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자기 집단이 있잖아요. 내가 학교, 뭐 가족. 근데 항상 내가 아닌 그 집단이 우선시가 되잖아요. 가족이 먼저 야, 우리 다 이러는데 넌 왜 그러냐. 학교가 이러는데 뭐 나라가 이러는데 넌 왜 그러냐. 근데 그건 집단주의고, 군대처럼 야 군대는 까라면 까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공동체로서 집단이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거를 한 번쯤 고민해 보잖아요. 왜 우리 회사는 그 회사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하는지를 집단주의나 이런 걸 설명하는데, 저는 이 책이 그냥 개인한테 힘을 내세요라는 책일 수도 있지만, 이 개개인들이 힘든 이유가 저는 우리 사회의 집단 때문인 거라고 생각해서, 집단과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라는 게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던져본 만약에 거예요. 회사에 밤 늦게 먹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공동체 인원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뀐 사람을 고려할 수 있는 문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왜 니는 분위기를 망치냐? 그 회사. 이렇게 하고 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집단주의지. 99명이 피해를 받는다는 거는 생각이라는 거죠. 개인. 그거는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냥 근데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공동체에 어떤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노란 머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할 때마다 다 잘라내고 묵살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공동체가 계속 그 특성이 계속 바뀌는데도 그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계속 100년이면 100년 동안 계속 스트레이트한 규정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인원은 계속 변하는데. 그럼 공동체가 아니죠, 그거는.
어떤 가상의 그 가치를 정해놓고 그거에 사람을 맞추는 거지.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네요. 그냥 생각해 보자고 말을 꺼낸 건데 저희들끼리 생각을 많이 해봤으니까 한 번쯤 집단이 아닌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임이 아닌 공동체적인 사회를 그냥 공동체라고 할게요. 그런 맥락 속의 개인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